시계나 외투 등으로 머리를 가려 건물 잔해나 유리창 등의 파편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물 잔해들 주변이나 땅에 패인 구멍 혹은 전기줄 주변에 가까이 가는 건 매우 위험하며 지진이 지나간 뒤에는 공기 중에 많은 오염물질과 먼지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이동하고 도로 위 역시 여러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가급적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은 차를 타고 가요. 특히 지진 구조 현장에 있었던 전문 구조대원들과 여러 안전 전문가들은 집안이나 건물 내부에서 지진이 느껴졌을 때 다음 세 가지 요령을 반드시 기억해둘 것을 강조하는데요. 당황하지 않고 지진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진의 진동이 넘어뜨리기 전에 먼저 엎드려라. 그리고 둘째는 최대한 몸을 가리고 보호해라. 지진이 일어났을 땐 주변에 있던 가볍고 사소한 물건도 흉기로 돌변할 수 있으므로 낙하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지진에 의한 상해나 사망을 조사한 연구들에 의하면 지진 발생 시 건물 붕괴보다 떨어지는 물체들에 의해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붙잡고 기다려라. 지진이 계속되는 시간은 길어야 4초에서 1분 이내므로 지진이 멈출 때까지 주변에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리라는 것. 만약 지진의 진동이 찾아온다면 세 가지 요령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언젠가 겪게 될지 모를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공포에 대지한 지진. 철저히 대비해둔다면 절망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벽이나 뭐 계단 아래 이런 데 대피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게 진짜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흔히 뭐 생존의 삼각지대 해가지고 뭐 벽과 벽면 사이에 있으면 이게 붕괴되면서 여기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이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팬케이크 붕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대로 벽면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진이 발생을 하게 되면 벽면에 X자 모양으로 붕괴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건 극히 어렵고 정말 운이 좋아서 나왔던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게 안전하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지 실제로는 오히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죽음이 있다. 슬픈 죽음, 안타까운 죽음, 전 세계를 경악해 하는 죽음,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죽음이 있으니 바보 같은 행동 혹은 바보 같은 선택을 통해 스스로 죽음에 이른 사람들에게 수여하는 다윈생이 존재하듯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선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소한의 안전 개념, 안전 수칙을 완전히 무시한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바보 같은 행동으로 죽음에 이르는 이들이 있으니 황당 실화 위기의 사람들. 이번 이야기는 캐나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는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 방금 전 이곳에 도착한 싱가포르에서 온 20살의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간 틈틈이 일해서 모아온 돈으로 꿈에 그리던 첫 해외여행을 떠나온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여행 생각에 잔뜩 들떠 있었는데 그가 비행기에서 내린 후 처음으로 드디어 현지인과 대화를 나눌 순간이 찾아왔는데 상대는 다름 아닌 입국 심사를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영어가 서툴긴 했지만 능숙해 보이도록 최대한 현지인처럼 발음하리라 다짐하곤 자기 차례가 되자 당당하게 여권을 들고 입국 심사대로 걸어갔습니다. 청년의 여권을 받아들고 잠시 보던 입국 심사원은 아니 이게 웬일?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는데 그리고 잠시 후 청년은 공항 보안원들에게 잡혀 무작정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This passport is fake, right? No, no. Are you terrorist, huh? 뭐라고요? 테러? 아, 나 미치겠네. 입국 심사를 받다 말고 갑자기 여권 위조자의 테러범으로까지 몰린 청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청년의 여권을 보더니 이내 놀란 표정이 역력한 입국 심사원. 여권과 청년의 얼굴을 수차례 비교해봐도 사진상으론 청년이 틀림없는데 Your name is
Batman? 배트맨? 아, 영어는 최대한 굴리라 그랬지. Yes, my name is Batman. 이름이 배트맨이라니. Is that your real name? 뭐죠? Yes, 배트맨이에요, 이름이? Batman. You're kidding, right? No. So what's your last name? Superman. 게다가 성은 슈퍼맨이라는 청년. 이게 뭐죠? 당시 국제적으로 테러가 잦아 입국 심사가 매우 까다로웠는데 그의 장난스러운 이름을 보곤 혹시 위조된 여권은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기요. My name is Batman with Superman. 오케이? 내 이름 맞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실제 주인공의 여권. 보시는 것처럼 정말 배트맨 그리고 슈퍼맨이라고 써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랍어로 이름은 바트만, 성은 수파르만이라고 읽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해외에선 영어 발음을 무조건 현지인처럼 발음해야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친구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아랍어인 자기 이름조차 영어식으로 왜곡해 발음했던 것. 이처럼 정확하지 않은 발음으로 허풍을 떨다가 여권을 위조한 테러범으로 괜한 의심을 받게 된 청년은 꿈에 그리던 첫 해외여행에서 관광은커녕 조사를 받느라 무려 사흘이나 꼼짝없이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화로 친구와 수다를 떠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릴리. Chris makes me crazy. He always brushes his teeth walking around in the house. So I always shout to him to do it inside the bathroom. 천성적으로 말이 많은 그녀는 시시콜콜한 남편형을 보면서도 몇 시간씩 통화하는 건 기본이었고 이런 엄마의 모습을 매일같이 봐온 딸 미아는 시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옆에서 조용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So then see you next week. I will hang up. 그러다 장시간의 통화가 끝나자 Mommy, what should I do if I bump into a big door like that one? So then you should call 911 right away. They have anything? Of course. 호기심이 많은 미아가 기다렸다는 듯 엄마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자 말 많은 릴리는 성심성의껏 딸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남편 크리스가 돌아왔는데 Hey, I'm back. Daddy! My princess, how was today? Good? 하지만 오늘 아침 부부싸움을 한 둘 사이에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I will prepare dinner. That's alright, I already ate. What? Already ate? How many times I told you to tell me before eating outside? Oh, stop it, I'm tired, so please just stop it. What? I've got to say it. 크리스는 아내의 말이 듣기 싫다는 듯 곧장 욕실로 들어가 버렸고 남편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릴리는 화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Chris! 이처럼 별것도 아닌 일에 감정 싸움을 자주 하는 부부. 성격 급한 릴리는 남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참기 힘들었고 이내 방으로 들어가 부서져라 문을 닫아버리곤 스스로를 다독여봤지만 이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흥분한 상태. 그런 그녀는 수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Susie? It's me. Chris just gotta make me freak out. 단짝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려는 순간 또 전화했는데. Sorry, honey. I'm breastfeeding Vicky now.